자, 마두로 전격 체포입니다. 미국이 어젯밤 군사작전을 통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 본토로 압송을 했고요. 조금 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습니다.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의 연행 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미국 강습 상륙함 이오지마에 탑승한 마두로 대통령의 모습인데 눈을 가려 있고요. 또 헤드폰으로 귀를 막은 거죠. 양손에 수갑을 차고 있고 오른손에는 생수병을 들고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을 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자, 저 장면은 지금 미국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밤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마두로 대통령의 모습에 동그라미 안에 있습니다. 복면을 쓰고 좀 난간을 잡고 조심스럽게 한 칸 한 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주변에는요 수십 명의 FBI 요원들이 주위를 둘러싸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었고요. 다음 장면도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모습이죠. 지금 쭉 들어갑니다. 대통령의 모습인데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수갑을 차고 있고요. 지금 구치소로 들어가는 두 명의 요원이 마두로 대통령의 팔을 잡고 저 구치소, 뉴욕에 있는 구치소로 가는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다. 진짜 한밤중에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진 체포장전, 굉장히 긴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신범철 센터장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진 거죠. 예,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5시간 만에 본토로 압송하는 정말로 급박한 군사작전, 예.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아주 치밀하고 미국의 정교한 군사작전의 모습을 보였다고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은 1월 2일 미국 현지 시간 10시 46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지에 도착한 것은 미국 시간으로는 1시 1분, 베네수엘라 시간으로는 2시 1분인데 2시간 반 만에 대통령궁에 도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상작전은 총 30분만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서 압송작전을 한 거죠. 네네. 이때 아주 긴박했던 것은 마두로 대통령이 대통령궁 안에 세이프 플레이스, 그러니까 안전 피난처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거기에 철제로 된 문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마두로 대통령이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면은 미국이 그럼에도 뭐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할 수 있었겠지만 미군이 인명 피해가 예상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아예 차단해서 바로 압송해오는 아주 긴박한 군사작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이게 뭐 시계를 거슬러 올려보면 30년 전에 파나마에서 노리에가 독재자를 압송한 그것을 연상케 하는데, 그러니까요. 정말로 완벽한 군사작전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한 군사작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미국은 이번 작전을 위해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사마 빈 라덴 암살 작전 때처럼 수개월 전부터 아주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러는데요.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뭐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델타 포스,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델타 포스가 이번에도 동원됐고요. 전반적인 군사 작전은 이래요.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군에 먼저 그쪽의 방공망과 통신 시설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군의 전략 폭격기나 각종 전투기들이 먼저 이렇게 발진해서 폭격을 한 거죠. 주로 공군 기지와 방공망을 폭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델타 포스가 진입해서 마두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압송을 해오는 과정인 거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뭐 F-22, F-35와 같은 스텔스기는 물론이고 B-1B와 같은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이 총동원됐고요. 아무튼 이것을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육해공 해병대는 물론이고 우주군까지 동원된 합동작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만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고 아마 대통령궁 모형까지 다 만들어 놓고 특별군, 그러니까 델타포스가 거기에서 어떻게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할 것인가까지도 다 준비해 놓고 작전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작전을 전개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서요, 베네수엘라의 새 정부가 들었을 때까지 미국이 통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Venezuela has a lot of bad people in there, a lot of bad people that shouldn't be leading. We're not going to take a chance that one of those people take over for Maduro. So you can look at, and others, we have fantastic people, including people in the military,
So we're going to have a group of people running it until such time as it can be put back on track, and also reimbursement for people in our country that were forced out of Venezuela. 일단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온 거, 요거 마두로 대통령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미국 내법으로 어떤 재판을 받게 되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일단 뭐 J.D. 벤스 부통령 이야기로는 막 혐의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마약 밀매하고 석유도난인데 석유도난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은 엑소모빌을 비롯해서 많은 미국의 정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하고 있던 걸 갖다가 당시 그 베네수엘라에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서 국유화시켰거든요. 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확하게 지금 재판받는 혐의는요. 2020년 3월에 미국 연방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이거와는 달리 마약 밀매하고 돈 세탁 혐의입니다. 예.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원리연 바 미 그 법무부 장관이 밝힌 바에 예. 따르면 당시 그러니까 이 지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콜롬비아의 좌파 반군 세력 잔당과 함께 이 그 마약 밀매를 유통을 하고 있는데 연간 200톤에서 250톤까지 예.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부당이 이걸 돈 세탁했다. 그 때문에 사실은 미리 기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바로 강제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네. 이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이번 이 재판에 붙여질 경우에는 2020년 적용했던 그 기소대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쭉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체포에 베네수엘라는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요,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Exigimos la inmediata liberación d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y de su esposa Cilia Flores. Único presidente de Venezuela, 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자, 일단 미국은 지상군 투입도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통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이제 국제법 위반이다. 주권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황은? 일단 관점을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법 위반인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국제법에서 유일한 무력 사용의 원칙은 공격받았을 때 자위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예. 다만 국제법에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어요. 뭐냐? 어떠한 군사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은 누가 확인하고 누가 대응을 하게 돼 있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이나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이나 러시아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네. 이행되지 못하도록 막을 장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국제법적인 논쟁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네. 중요한 것은 과연 미국이 정말 베네수엘라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관점이 생기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의 부통령 그러니까 델시 로드리게스가 러시아에 출장 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발생돼 있어요. 네. 방금 전 방송에서 보도된 것처럼 처음에는 저렇게 저항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은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예네. 그렇다면 미국이 베네수엘라 안정에 지원을 해주고 네. 그러니까 포스트 마두로 체제에 어떻게 보면 과도 정부를 지원해주는 형태에서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가장 위험 요인이 적은 거죠. 네. 따라서 그런 부분의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마차도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반대 세력도 있지만 사실 차베스로부터 이어지는 수십 년간의 집권이 있기 때문에 그들 세력도 무시할 수 없어서 아마 미국은 이라크전의 교훈을 이렇게 반면교사 삼아서 가급적이면은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하는 접근을 하려는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홍규 의원께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뭐 쭉 화면도 보셨습니다만 이 작전을 하면서 뭐 공격도 있었고요, 폭탄도 터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 그 교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우리 교민의 피해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뭐 통계상 우리 교민이 한 250명 정도 네. 선원까지 포함해서 있다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70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교민의 안전이 가장 일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거기 한글 학교도 있고 뭐 한인 교회도 있고 학생도 그렇겠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황 점검에 들어갔고요. 언제든 컨텐전시가 발생을 하면은 이 사람들을 소위 이제 이베큐에이트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제 밖으로 탈출할 수 그렇습니다. 있게. 그렇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이 국제 분쟁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가장 지금 반발하는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일 거예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나라가 러시아, 중국, 북한, 쿠바 정도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소위 미국의 뒷마당인데다가 지금 이 마두로라는 사람이 군부의 엄호를 받고 있는데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체포가 돼서 미국으로 가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중동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미국이 좀 관리하기가 쉽다고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